보통 세입자라 그러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는 계약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돼요.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입할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을 못 옮기는 사람 또는 어떤 회사 이런 데는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살고 보호를 받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을 경매물건에서 찾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수원만 찾아볼게요. 수원에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 이렇게 찾아보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원에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많죠? 많고 아까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위치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용인 에버랜드 앞동네 그죠? 네, 에버랜드 앞동네입니다. 여기 살면 에버랜드 뭐 만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버랜드를 오래전에 한번 한 20여 년 전에 수원 처음 와서 한번 가본 기억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 스타일을 시끄러운 쪽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이 포스코 건설은 전입이 안 돼요. 세입자는 전입이 돼야만 보호가 되는데 여기 1억 3,500이라는 계약금을 주고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데 전입이 안 되면 보호가 안 되니까 전세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등기부상에 설정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우리가 말하는 전세 산다고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권이라는 등기부에 올리는 권리. 자, 그리고 이 계약의 내용대로 살 수가 있는데 2년으로 했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서 이 주변에 어떤 뭐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 여기서 철수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큰 빚이 걸린 거예요. 19억. 집주인이 돈 줄 상황이 안 되겠죠. 세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이 돈 돌려달라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한 게 이게 임의 경매인데 1억 3,500인데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다 못 받아요. 7,800까지 떨어져 버렸잖아. 이거 물어줘야 되나? 네,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권리가 낙찰돼서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규정한 법 내용이에요. 그게 민사집행법. 요 민지법이 민사집행법 9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항은 생략했고요. 관계가 없어서 생략했고 2항 매각은 경매를 얘기합니다. 경매하는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 낙찰되면 소멸, 지워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경매하는 부동산 위에 등기부상에 있는 저당권은 낙찰되면 다 지워져요. 그 말은 돈을 받거나 못 받거나. 저당권이라는 게 보통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뭐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그 소영 씨도 개인이었죠. 개인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받거나 못 받거나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3항
지상권, 지역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세권, 그리고 앞에서 공부한 임차인은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자, 요거를 앞에 잠깐 배웠어요. 요게 뭐죠?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이 뭐죠? 조금 전에 앞에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배웠잖아요. 저당권, 감류, 압류.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같다고 봐요. 사실은 조금 다르지만. 자, 그래서 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요거보다 요 권리들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 얼굴 다 보이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듯한 얼굴이라서 설명을 할게요. 등기부라는 게 이렇게 등기부에 들어가면 권리들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보통 이제 소유권이 앞에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은행에. 정확하게 하면 건저당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전세권이 들어와 있거나 임차인이 들어와 있거나 이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요거는 항상 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다 지워져야 돼요. 그 말이에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고 요거 뒤에 있는 거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거는 요게 지워지니까 요게 지워져야죠.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요런 경우는. 요렇게 근저당 뒤에 있는 전세권을 뒤에 있다고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것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 여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럼 요 선순위나 대항력, 후순위나 대항력 없는 거의 기준은 뭐냐? 말소 기준 권리. 그게 근저당, 감류, 압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매하면 대항력 있냐 없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로 따지냐? 요 근저당이나 감류나 압류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먼저 들어오면 대항력 있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다. 그것보다 뒤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대항력 없다. 그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좀 어려운 거니까 빼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이에요. 요 등기된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한테 혼란을 주는데 일단 그거는 등기 됐다 안 됐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인이 요 뒤에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보다 먼저 들어왔냐 뒤에 들어왔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뒤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 전세권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낙찰되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는 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부담 안 되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부담이 되냐? 부담되는 경우가 요거예요. 사망, 요게 사망이잖아요. 이 경우 외에는 뭐냐? 사망이 뭐냐면 이 저당권보다 늦은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사망이었는데 요거 외라는 얘기는 이게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 선순위 요 위에 있으니까 선순위 요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과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물어줘야 된다. 아까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물어줘야 돼요. 무지 큰 금액이겠죠. 세입자 보증금이 보통은 수천만 원이고 아까 2억 5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못 낙찰 받으면 여러분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사실 더 심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쫓겨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물어주기 전에 차라리 낙찰받은 거를 포기해버리자. 그러면 10% 보증금을 경매할 때 법원에 갖다 준 10%를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인수한다고 돼 있지,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이 사람이 다 받아가면 그러면 안 물어줘도 돼요. 요 전세권이 받아가면 안 물어줘도 돼요. 근데 요게 받아가는 거는 어떤 경우에 받아가느냐를 요 뒤에다 설명해 놨어요. 다만 이 전세권이, 그러니까 요 전세권이죠. 요거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이 전세권 항상 지워져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지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지우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요거보다 앞서는 어떤 전세권이 있고 이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다, 이 말이에요. 배당 요구를 돈 달라고 해서 돈 받으면, 돈을 못 받아도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거는 소멸이에요. 임차인은 그럼 여기 이렇게 요런 건저당 앞에 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이거는 배당을 받으면 소멸인데 배당을 못 받으면 인수예요. 조금 달라요. 요거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 배당 요구를 하면 받든지 못 받든지 소멸. 근데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액을 다 받으면 지워지고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 못 받은 거를 물어줘야 되고 하나도 못 받으면 다 물어줘야 돼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전세권만 얘기하자면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 전세권. 단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요거보다 앞서는 선순위 전세권만 그래.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지워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자, 요걸 다시 보죠. 자, 여기 포스코 건설이 1억 3,500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돌려줄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맞죠? 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뭐죠? 내 돈을 다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게 배당 요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물론 여기도 배당 요구했다라고 기록이 나오네요. 그러면 포스코 건설은 이 돈을 다 못 받아도 이게 지워져요. 끝이에요. 소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7,800에 내가 사도 물어줄 게 없어요. 더 싸게 사도 물어줄 거는 없어요. 자, 그게 지금 이게 반값이잖아요. 49%. 아, 이게 7,840이 싼가?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돈은 안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도 돼요. 싼가? 그죠? 이게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되죠. 이게 싸냐? 예. 자, 이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냥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반값이면 빌라가 반값이면 싸고, 근데 반값에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좀 더 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써야 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게 매매를 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세를 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조사한 거는 그거는 다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어디 들어가서 조사했냐면요,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사이트인데 빌라 시세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빌라 시세 한글로 닷컴이라고 치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무료예요. 이 빌라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얼마로 보냐, 여기서는 1억 3천 얼마로 보더라고요. 여기 그 온라인으로는 뭐 제가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온라인닷컴에 가서 이 조일티아모 이 빌라를 객관적인 금액을 얼마로 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주변에 거래된 시세, 그 다음에 지은 연도, 크기, 평형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나온 시세가 1억 3,600. 그러니까 약간 좀 고평가된 거죠? 그죠? 네, 1억 3,600. 네. 자, 요게 빌라 시세닷컴이라는 데 들어가서 알아낸 시세예요. 실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려면 결국 그 동네 가서 중개업자와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거 얼마에 팔릴 수 있어요? 세노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걸로 추정하면 한 1억 4천 정도로 보고, 전세는 한 1억 한 2천 정도, 월세는 한 50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000에 50. 요거는 제 추정이에요. 네. 그걸 감안해서 입찰하면 되는데, 전세가 1억 2천이라면 제가 방금 1억 2천이라고 그랬죠. 이게 7,800이란 말이에요. 그죠? 7,800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억에 낙찰 받아서 전세 주면 오히려 돈이 남네? 물론 그게 수익은 아니에요. 아니면 대출을 받고 월세로 1000에 50으로 하면, 대출을 한 7천만 원 받는다면 이자 내고 아마 50 받아서 이자 내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갖고 있다가 뭐 팔리면 1억 3천 이렇게 팔면 수익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 얼마의 낙찰 받을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렇다고 아주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금액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전세는 1억 2천이고 월세는 1000에 50인데 어느 정도 쓰면 거기에 맞는 수익이 나올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가격을 결정하시면 돼요. 어쨌든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물어주는 거는 없다.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나?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건이 몇 개가 더 있어서 아마 이해가 안 돼도 하나 더 보고 두 개 더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거 볼게요. 이게 뭐를 잘못 눌렀나, 지워버리고. 네. 두 번째 892. 지금 빌라가 몇 번째는 모르겠어요. 892 볼게요. 아까 제가 그 KB 부동산 그 추이 통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창원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창원이 오랫동안 집값이 떨어졌었어요. 공급도 많았고 그 동네 경제가 잘 안 돌아갔어요. 기계산업, 조선하고도 관계가 있고 원자력하고도 관계 있고, 그런 기계 공업이 많은 창원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집값이 무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너무 비쌌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고 집값이 거의 반토막 난 상태라서 작년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통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오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보죠. 작은 아파트예요. 50평방, 금액도 부담 없죠. 자, 여기 성산구라는 데가 창원공단하고 가까운, 이 근로자들이 많이 살겠죠. 그죠? 근로자들이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월급이 많지 않은 젊은 근로자들이 살기에 뭐 적당한, 가까우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 재건축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런 아파트인데 지은 오래됐죠. 26년. 재건축 대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렴한.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통로가 있는 이런 아파트는 보통은 소형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로 주기에 괜찮은, 그리고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가격이 오르고 있나? 이렇게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볼게요. 참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형이 잘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소형임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이게 전세인데 거의 전세하고 이게 거의 붙었어요. 붙은 적도 있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전히 새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하는 아파트. 그래서 이게 갭이잖아요. 요 갭이 적은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오르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요 정도 말씀드리는데, 여기 누가 들어와 있나? 앞에 코롱이 아니었고 포스코였죠. 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현대 만도 그룹일 거예요. 위하면 에어컨하고 관련되는 뭐 그런 회사가 아닌가? 뭐 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어떤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이 집을 얻어줬는데 요거는 후순위예요. 아까 요 근저당 앞에 있으면 선순위, 뒤에 있으면 후순위예요. 그리고 여기도 1억 2천을 이제 돌려달라고, 오래 살았네요.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했었는데, 이거는 경매 신청했든 안 했든 후순위니까 무조건 지워져요. 그리고 또 경매 신청했죠. 배당 요구했으니까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1억 2천. 내보내는 것도 아주 쉬워요. 회사니까. 내보내는 게 쉽고.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요. 시세 한번 볼까요? 이게 49평방이거든요. 최근에 거래된 것, 거래가 좀 된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거래가 좀 되네? 거래가 되면 가격이 오르는 쪽이에요. 거래가 좀 되네? 1억 2천에 거래가 됐네? 전세는 대략 한 8, 9천 보면 되겠네? 월세는 얼마 나오겠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부르는 것, 호가를 이게 49니까 70일이죠? 이렇게 해서 가격 순대로 나열을 해보니까 이거는 미친 거다. 그죠? 네. 이거는 미친 거고, 모르겠고, 뭔가 집에다 금을 발라놨나? 어쨌든 나온 게 많지 않다. 1억 4천도 있다. 나온 게 많지 않다. 이 말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나온 게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6월 달에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거 낙찰 받으면 쉽게 팔리겠네. 전세는 아까 9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수리가 되면 1억도 받겠네. 그죠? 월세도 나온 게, 전세도 많지 않아요. 월세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이걸 낙찰 받으면 월세를 놓을까, 전세를 놓을까, 아니면 팔까, 앞으로 오를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원이 아까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권리는 문제가 없다. 내보내는 거 아주 쉽다. 그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좀 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요거 달랑 하나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남 창원에 요런 게 부담 안 되는 작은 것들을 앞으로
여러 개 투자할 거야 이러면 하셔도 되는데 달랑 요거 하나만 투자하는 거는 왔다 갔다 힘들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다음은 이제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들어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탄에 여기요. 아마 삼성전자 옆일 거예요. 아니네요. 그냥 동탄원의 중심이네요. 동탄원의 중심. 여기 동탄2죠. 동탄원에 상감하는 데가 여기예요. 요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네요. 규모가 크죠. 조그만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규모가 커요. 여기에 가격이 지금 반값이에요. 이 반값인 거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높게 감정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거 누가 사나? 한화시스템이라는 하나그룹이겠죠.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그리고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권은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을 못 받아요. 그죠? 다 못 받아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 지워진다. 왜? 회사였어. 회사라서 그래요. 전입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면 물어줘야 돼요. 1억 8,500 이하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대항력 때문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여기 전입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1억 8,500 이하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대항력 있으면 물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건 없어요. 그냥 전세권밖에 없어요. 근데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배당 요구했으니까 지워지고, 무조건 지워지고, 내보내는 것도 쉬워요. 자, 그럼 이건 얼마에 사야 될까? 자, 이 국토부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이 오피스텔이 거래가 되나 새가 나가나 이거를 해보면 돼요. 아까 제가 그 빌라 시세닷컴 얘기했잖아요. 그쪽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제가 안 해봤어요. 빌라만 해봤고, 자, 오피스텔 여기는 워낙 큰 데라서 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경기도 여기가 화성시죠. 반송동, 동탄원이 반송동이에요. 미연비역 반송동, 예. 지웰 에스테이트 뭐 없네? 거래가 안 되나? 93-10 뭐 하나도 없네? 그러면 왼쪽에서 두 번째 있어요. 네, 왼쪽에. 있어요? 세 단지 밑에. 네, 왼쪽에. 위에. 위에? 위에? 앞에 동탄이 붙었구나. 예, 이렇게 큰, 제가 미리 검토를 했었거든요. 거래가 무지 많아요. 예, 근데 여기 안 나와서 조금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죠?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경매 나온 게 얼마냐면 49.49예요.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요게 임대예요. 지금 요게 임대. 매매가 아니고 임대. 예, 그래서 대략 보면 얼마로 봐야 돼요? 1억 9천? 그죠? 1억 9천? 어쩌면 2억? 예, 이렇게. 제가 임대로 봤는데, 그죠? 전월세.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매매는 안 되나? 매매 이렇게 해보면 돼요. 매매는 잘 안 돼요.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걸 살펴보면 작년하고 올해를 쭉 훑어봤더니 매매나 전세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매가 2억이면 전세는 1억 9천. 비슷하죠? 예. 월세는 다시 볼게요. 월세 19년에 10,000원이니까 19년이나 20년이나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동탄이 전세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데 뭐 이런 정도.
정도. 그죠? 전세. 자, 대략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정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권리상의 문제 없다. 매매는 잘 안 된다. 전세는 잘 나간다. 월세도 나쁘지 않다. 근데 가격이 지금 1억 한 1,700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억 5천에 낙찰 받으면 전세 1억 8천 9천 놓으면 역시 돈이 남네. 그죠? 예. 대출 안 받아도 되네. 일단 내 거 낙찰 받고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 돈을 일단 넣어야 돼요. 지금 대출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거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전세 나가면 다 회수하죠. 내 투자한 것보다 더 회수하죠. 플러스 P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펄피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쪽으로 가능하고 아니면 대출이 가능하면 월세 쪽으로 갖고 가도 되겠죠. 근데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옵시텔이 잘 오르지는 않는다. 근데 내가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면 제값에 그냥 2억에 팔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옵시텔이 잘 안 올라요. 근데 동탄은 조금은 오를 거예요. 아파트만큼 많이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투자하셔도 되겠죠. 자, 전세권을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전세권의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는 들어가면 아까 제가 집에서 쫓겨난다 그랬죠. 그런 쪽이에요. 자, 인천의 가격이 아파트가 반값이다 그러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수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보이는데도 인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도 가끔 보면 누군가는 들어가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왜 들어가면 안 되나?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도 2억을 다 못 받아. 이건 개인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2억을 다 못 받으면 나머지를 물어줘야 돼요. 이거는 2억 이하에 살 수가 없어요. 앞에 전세권하고 달라요. 이런 게 위험한 전세권. 아시겠죠? 이해되죠? 네. 지금 이해돼도 집에 가면 잊어먹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이해가 돼야 돼요.